개교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액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액치의 신학적 유산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액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발표하시는 김순건 박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연구하신 내용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액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도전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마삼락 박사님이십니다. 발표하시는 김순건 박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장신대 학부에서 기독교 교육학 전공하셨고요.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전공하셨습니다. 리전트 유니버시티에서 조직 리더십을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한 대학원 대학교에서 특별히 마삼락 박사님을 연구하시면서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안양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삼락 박사님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그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소개가 될 테고요. 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귀한 자료들을 또 함께 공유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부터 12시 10분까지 약 60분 정도요. 김순건 박사님께서 마삼락 박사님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시겠고요. 발표 후에는 저희 학교 역사신학 교수님이신 박은규 박사님의 논찬이 한 20분 정도 있겠습니다. 논찬 후에는 이제 그 논찬에 대한 답변이 있겠고요. 또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김순건 목사님께서 발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신대학교 공동체가 바로 50년 전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시간에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PPT가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원래 미국 선교학회에서 한 50장 정도 한 거를 제가 어제 와서 들으면서 액치와 관련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어제 가서 한 4-5시간 작업해서 84장의 PPT예요. 이 PPT를 그냥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은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겠지만 어쨌든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84장을 한 20초, 30초 만에 하나씩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시간 관리를 또 좀 옆에서 해주시면 제가 오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컨트롤은 방송실에서 하는 거죠? 네. 다음요. 이게 50년 전에 개강 예배, 개교 예배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로도 있었고 한국말로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축도 한경직 박사님, 사회는 마삼락 박사님, 또 강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설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영어로 어드레스 이렇게 돼서 칼 헨리가 하셨고요. 거기 보시면 김세진 박사님이 기도하셨고요. 홍반석 박사님이 성경 봉독하셨고 축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종란 박사님이 설립 결과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빌보륜 박사님이 하셨고요. 경과 보고를 왜 조종란 박사님이 하셨냐면 그 캐츠 액츠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전체 회의에 서기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및 광고 한철아 박사님이 하셨습니다. 다음요. 이 글은 제가 썼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케네스 행키라는 프린스턴 도서관에 있는
여기 할아버지 도서관장이신데 이분이 제가 2번 미국 갔을 때 성심성의껏 도와주시고 자료를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 허락은 살아계신 마에린 이제 여사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특별 스페셜 컬렉션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가보니까 230박스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사진 찍으면 한 6박스 정도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한 5, 60박스, 한 2만 장 정도 사진 찍어서 그것도 제가 한번 갔는데 도저히 혼자 감당 못해서 사진기를 새로 사가지고 우리 5 식구 다 동원해가지고 미국 가서 사진을 찍고 이제 아직도 이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셋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서 사진만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쓴 책이 2018년도에 사무엘 H. 마펫의 선교 발자취라는 이 책이고요. 요거는 교부에서 사실 수 있는데 요 2권 53년대 Well of the Sun이라는 책하고 엑치에 제가 처음 오게 된 것은 이 책을 여기서 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1962년도 한국 역사, 기독교인에 관한 역사를 아주 긍정적으로 간증처럼 쓰신 책이 이제 The Christian of Korea라는 책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대, 90대에 이제 쓰신 아주 굵직굵직한 이제 아시아 교회 역사에 관한 책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내한 선교사 사전에 어느 분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마삼락 박사에 대한 글을 썼고 마이린 선교사님에 관한 걸 썼는데 나중에 이제 책이 이렇게 두껍거든요. 25만 원인가 하는데 어쨌든 그걸 제가 쭉 살펴보니까 마삼락 박사님이 그 전체 몇천 명 되는 선교사 중에 가장 많은 저술과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학자이고 선교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요. 이제 육촌 조카 이종 조카 분이시고 선교사이시고요. 지금 마이린 선교사님이 제가 번역한 책을 가지시고 아주 좋아하시고 감사의 사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 책은 이제 장신대 서정훈 명예총장님이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빚진 마음으로 어쨌든 좀 늦었지만 마삼락 선교사님 책 2권 번역한 거를 지금 이제 선교 동력자로 와 계신 한명성 목사님 이제 선교사님들께 드렸습니다. 다음요. 1916년생입니다. 4월 7일생. 2015년 2월 9일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98년 10개월 2일을 이 땅 가운데 사셨고 36,102일을 사셨습니다. 제가 왜 저걸 계산했을까요? 정말 의미 있게 살다 가신 것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밝은 빛을 탁 비추시고 100년 가까운 세월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라 저는 이분을 통해서 또 많이 배우게 됐고 또 액체와 관련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쓴 책에 연표가 한 5장 되는데 빡빡하게 그중에 액추와 관련된 건 한 줄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강연을 부탁을 받고 다시 액추라는 시각으로 마삼락 박사를 보면서 또 다른 자료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됐는데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요. 뒤에 있는 거는 출생 증명서고요. 그 엄마의 육아 일기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그리고 태어났을 때 그 손바닥을 이제 엄마가 그려가지고 해놨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거기 붙여놨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단하시죠. 예, 100년 전에 그 어머니는 마포 3렬의 두 번째 부인이시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의 첫째 아들이 이제 마삼락. 좀 이따 이제 5 형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엄마가 고전학을 전 UCLA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5살 때부터 마삼락 선교사님한테 5살 때 라틴어와 헬라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휘튼 졸업하면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는데 고전학 교수가 되려고 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불러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15년 7월 12일 마삼락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엄마 두 번째 부인이시죠. 그리고 형 둘이가 있었습니다. 대동강으로 신혼여행을 한 사진입니다.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긴 한데요. 그래도 100년 넘은 자료입니다. 그 다음요. 아버지 마포 3렬 위에 보시면 26살 때 한국에 오셨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세월의 이제 흐름을 따라서 사진 2장을 줬는데, 저는 이게 이제 한국 선교에 있어서 2대에 걸쳐서, 물론 지금도 3대, 4대 연결되는 가문들이 있거든요. 남장로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한국 선교학 또는 선교 사역의 계승자로서의 마삼락을 저는 이제 연구했습니다. 다음요. 아버지와 아들 사진입니다. 어릴 때 사진입니다. 대부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메리칸 코리안,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살면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평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아메리칸 코리안이다. 그래서 90이 넘어서 평양에 가죠. 사실은 유진벨 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는 실향민이니까 이제 북한에 가고 싶다 해서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다음요. 어머니 루시아 피쉬와 이제 찰스, 왼쪽에 키 큰. 그 다음에 이제 마포 3렬의 오른쪽 손에 있는 사람이 이제 샘입니다. 이 마포 3렬과 마삼락 아버지 아들인데 왜 헷갈리느냐? 이름이 거의 영어 이름도 비슷합니다. 아버지 이름은 세무엘 오스틴 마펫이고 아들 이름은 세무엘 휴 마펫이에요. 왼쪽 손에 있는 사람이 이제 대구 동산병원의 원장을 오랫동안 했고 한국에 오기 위해서 자원 입대해가지고 평양 수복할 때 최초로 간 선교사인 마포 화열 선교사입니다. 이 5명인데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요. 우리나라 선교 정책이 크게 굵직굵직하게 보면은 트라이앵글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 연대 정책이죠. 그러니까 미션 스테이션을 30개 이상 만주에도 있었고요. 그 조건이 뭐냐면 상주하는 새 선교사가 이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사역, 병원 사역,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 새 사람이 이제 갈 수 있을 때 미션 스테이션, 선교 기지 또는 지부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죠. 본부는 이제 언더우드 중심의 서울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역 분할 정책이에요. 교파 간의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별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선교부가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충청도 일부와 전라도 지역은 이제 미국 남장로교회, 예를 들어서 뭐 호주 장로교회는 이제 부산 지역, 또 이제 미국 북장로교회는 평양, 대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거죠.
이 연합 정책이 하나의 동노회를 시작하게 된데 그것이 1907년도 사진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올렸냐 하면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삼락의 아버지 사무엘 오스틴 마펫, 마포 3렬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이제 평양 지역, 선천 지역 아주 그래서 사실은 좀 본부는 서울인데 부흥이나 성장은 이제 평양이나 선천 지역이 더 강해지니까 이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죠. 그 다음요. 1918년 사진인데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끝에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사람이 사무엘 오스틴 마펫, 마포 3렬이고 그 앞에 있는 2살짜리 아기가 마삼락입니다. 다음요. 이제 쭉 커가지고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이제 PYFS 평양 Foreign School, 그러니까 평양 외국인 학교라는 곳이에요. 이것은 190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많아지고 평양 기지가 이제 가장 세계 최대 선교 기지로 이제 발돋움하는 그런 시점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대안으로서 그럼 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상당수의 교사와 교장들이 사실 그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부인이 이제 감당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교사가 없어서 뉴욕으로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 18살 오길비라는 여자 청년이에요. 와서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그 학교가 엄청나게 나중에 이제 발전을 하고 또 반기독교 운동에 의해서 중국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을 때 여기 이제 정착하고, 왜냐하면 기숙사 이제 학교였고요. 당시에 농구, 아이스하키, 테니스 뭐 아주 세계적인 실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하키 팀은 국내에서 우승을 해서 전 세계 올림픽 팀하고 경기를 할 정도로 그런 교육을 또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형 동생 마삼락과 마포 화열인데 제가 뭐 사진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대천덕 신부가 이 학교 출신이고요. 그리고 빌리 그레엄 부인 되시는 이제 사모님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폐교를 당합니다. 일제 식민지 영향에 의해서. 그럼에도 전 세계의 그 MK 2세대 자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 KWMA MK 실행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이제 발제를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휘튼에 가거든요. 휘튼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도서관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휘튼에서 이제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죠. 자, 그 다음 1930년 4월 10일 아버지 마포 3렬 선교 40주년에 오른쪽 이제 아버지 어깨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마삼락이죠. 이제 10대 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그래 뭐 길선주 목사님들도 다 만났고 그러니까 어릴 때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제 눈으로 이제 본 사람이죠. 그런 배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왜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는가, 알아도 왜 이게 좀 헷갈리는가. 그만큼 또 이제 관심이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에 보면 그 다음요. 1956년도 11월 13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마삼락의 이름은 마포 삼락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마포 이렇게 붙여가지고 삼락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마포가 왜 마포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름이 참 다양했습니다. 마삼악이 있고요, 마포삼락이 있고, 마펫이 있고, 마페트가 있고, 모펫이 있고, 모페트가 있고, 마페트가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는 마페트로 표기되어 있고, 국립국어원에는 모펫으로 표기되어 있고, 내한선교사 청남에는 마포삼락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전면허증과 또 이제 다른 데서는 마포삼락 이름을 이제 썼죠. 근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발로 조금 뛰어다녔는데, 일반적으로 마펫 하면은 마포삼녀를 이해를 하고 있고, 평양신학교 교장으로서 한국교회 부흥회 장로교회 어떤 아버지 역할을 했던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제가 느끼는 바 대구에 가서 이제 마펫 하면은 또 마포 화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좀 헷갈렸고요. 실제로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는 그 순서지에도 마삼락 박사가 이제 두 분하고 같이 이제 순서를 맡았는데 거기에 아버지 이름이 나가 있어요. 뭐 단순 오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장신대 협동학장으로서 이제 회갑 때 기념 논문집이 나왔는데 그 앞에 축하의 글을 쓰잖아요. 발행사 같은 거를. 이종성 박사님도 마삼락 박사의 박사 학위 논문을 잘못 알고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런 이제 뭐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요. 이건 이제 조선 정부에서 마포 삼렬에게 준 이제 뭐 통행증 또는 뭐 주민등록증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마포라는 이름이, 마포가 이제 삼배라는 뜻도 있고, 또 이제 마포구 있잖아요. 한강의 한 포구일 수도 있고, 말마자를 쓰면 이제 말의 삼배가 되기도 하고, 또 말의 포구가 되기도 하는데, 이 마포 삼렬의 마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말의 삼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패스포트거든요. 이제 조선의 이제 호조니까요. 근데 1893년까지는 이제 말의 포구였다가 1894년도에 일본인 군인들이 바꾸었다고 합니다. 한쪽 동그라미로 돼 있는 것은 이제 마삼락 박사가 자기 이름을 이제 첫 번째 기쁨, 두 번째 기쁨, 세 번째 기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요. 헷갈리는 것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버지 마포 삼렬, 마포 삼렬의 세 번째 아들 마삼락, 네 번째 아들 마포 화열. 이들이 한국 선교에 헌신한 그 어마어마한 기간들이 있는데요. 발자취도 참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포 삼렬은 44년, 그리고 마삼락은 이제 선교사 공식 기간만 30년, 마포화열 45년. 한국 체류 기간은 마포 삼렬 46년, 마삼락 평양을 포함해서 44년, 마포화열 45년. 이 역사적 상황은 조금씩 달라요. 마포 삼렬은 전쟁이 있었고 일본 제국주의가 있었고, 마삼락은 중국 공산주의에서 추방을 당했고 한국 전쟁 이후에 복구에 참여했고, 또 마포 화열 역시 한국 전쟁이라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주요 사역들은 마포 삼렬은 신학교 설립, 우리가 평양신학교로 알지만 사실 원래 이름은 평양신학교는 아니었죠. 평양신학교라는 이름은 40년대에 일제가 이제 반변신학교로 만든 이제 이름이 또 따로 있고요. 자, 교회 개척, 조직 운영, 교육 이런 데 헌신을 했고, 또 마삼락 신학교 사역을 주로 했고, 마포화열 병원 설립, 의료 사역을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공통점은 교육이에요. 어려움들이 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포 삼렬은 아내하고 사별했고요. 일제가 이제 암살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급하게 부산으로 와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리고 마삼락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엘리자베스 아내가 이제 중국 추방 이후로 암에 걸려서 죽고,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에 의해서 난징, 연경,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북경 베이징과 남경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의 몇 사람 안 남았을 때까지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계를 했어, 회계. 그 선교사들 이제 급여를 주는. 나중에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또 모의 재판도 받고 그런 이제 여정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때의 기적과 같은 얘기들을 또 이제 풀어 나가기도 하죠. 마포 하열은 청각 장애가 있었고요, 언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비난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말을 못하는 선교사들을 이제 옆에서 통역하면서,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을 또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등쳐먹는 사람. 이 한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보면 선교사들이 남긴 어떤 이제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곳곳에 흑역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요. 아들 다섯이 마포 삼열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않고는 신학교에 안 가는 게 좋겠다. 나도 목사지만 목사 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해줬는데, 놀랍게도 다섯 사람 중에 다섯 사람 다 선교사가 되었고, 네 사람이 목사 선교사이고, 한 사람 넷째인 마포 화열만 의사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제 1952년 그 다음요. 이제 우스터 데일리 레코드라는 자료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렉싱턴 잉글리시턴 공원에서 다섯 형제가 네 번째 모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신문에 날 정도로 이 가문과 가족에 대한 역사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위대한 가문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요. 1958년도 이제 조그만한 책을 쓰시는데, 그게 이제 에큐메니칼에 관한 것이에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무엇인가? 예. 보시면 58년 12월 12일로 돼 있잖아요. 44회 총회 때 이제 교단 분열, 우리나라 역사 속에 세 번째 분열이 일어나는데 좀 안타까워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요. 59년 10월 28일에 선교사들이 화목 제안서를 냅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교회 좀 그만 싸워라, 이런 얘기를 이제 기독 공보 전면에 내게 됩니다. 그 다음요. 얼대 사진. 그 다음요. 1936년도 휘튼 대학교 재학 중에 마포 삼열 옆에 오른쪽에 마삼락이죠. 약간 껄렁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껄렁해도 공부는 1등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성적표인데요. 거의 뭐 탑이죠. 최고의 성적을 가지고 휘튼 대학교 졸업할 때는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다음요.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있다가 바로 이제 휘튼으로 가서 그때 같이 기숙사 생활했던 사람이 칼 헨리예요. 그리고 프린스턴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예일에서 라뚜렛 밑에서 박사학위를 합니다. 그때 쓴 논문은 이제 중국 선교회에 관련된 거예요. 본부와 중국 선교회의 정책적인 정치적인 힘의 균형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때 나이가 29살이에요.
29살에 예일대학교 또 라뚜렛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로버트 스피어는 프린스턴 있을 때 밀러 채플에서 설교를 듣다가 시계가 9년 반을 돌아가는 동안 중국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듣고 강하게 도전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요, 이제 중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제 여권 기록이고요. 그 다음요, 1950년도 중국 사역 중에 찍은 마삼락 사진인데 둘째 줄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요, 중국에서 추방될 당시의 여권 기록입니다. 요거 이제 그 다음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이제 지금 살아계신 마이린 사모님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1956년도 9월 15일에 하는데 연동교회에 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첫 번째 부인 되시는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왜 이제 한국말을 좀 잘 못하셨을까? 제가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왜 자녀가 없었을까? 이런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인 간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한국어 시험을 합격을 했음에도 어쨌든 평양 외국인 학교는 아마 영어로 공부했을 테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아버지만큼 한국말을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요. 두 번째 이제 사역지로서 안동에 갑니다. 안동. 다음요, 57년도 미국 연합장로교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에게 신발 신겨주는 사진이 이제 났고요. 그 다음요, 이분이 미국과의 이제 그 관련성 속에서 대통령하고도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관계성 속에서 이제 강대상을 선물 받기도 했고, 또 아이젠하워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마삼락 선교사님이 가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요, 이것은 이제 안동에서 찍은 사진이죠. 1958년 5월 10일 미조직교회 지도자들 강습회를 안동교회에서 열었는데, 보시면 위에 사진에 보면 마삼락 선교사는 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학교 이사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 58년도에 경안고등학교 학사 개관식에 참여를 했고요. 안동 성경고등학교 이사장이 수여한 감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요, 안동에서 교회도 담임을 하셨습니다. 안동 서부교회라고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담임 목회도 이제 한 적이 있고요. 58년도에 경안고등학교 졸업식 사진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안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서 1961년도에 또 치사를 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다음요. 이 사진은 이제 1962년도에 The Christian of Korea라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책의 표지로 나온 사진입니다. 안동에서 갓을 쓴 우리 유학자이든 뭐 어르신이든 이제 전도하는 그런 사진이죠. 너무나 표정이 참 밝고, 이분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주 또 따뜻하고 온화하고 온유하고 또 아주 유머러스하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요, 이제 안동을 떠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마예린 여사도 그 이제 여전도에 거기에 이제
멘토 역할도 하셨고요. 상당한 영향력을 두 분이 끼치다가 서울로 간다니까 그 안동 그 당시에는 군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동인가요? 군수가 나와서 이제 인사를 고맙다고 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요, 1963년도 1월달에 컨선 잡지에 나온 이제 전도하는 사진입니다. 안동은 아주 그 유학의 뿌리 깊은 그런 전통적인 도시라고 봤을 때 마삼락 박사는 또 어쨌든 예, 얼굴은 미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또 신기해서 또 서로 만났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요, 44회 총회 때 선교 75주년 때 이제 지금 악수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마삼락 박사의 아버님 마포 삼열에게 돌을 던져서 상처를 입힌 분의 부인이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이제 마이린 여사 사진인데요. 이제 지금 밥을 퍼시는 분이 이제 주선혜 교수님, 최근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마이린 여사가 이제 앞을 보시고 계시고, 그 건너편에 있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BD 학위를 가진 최한정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직접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 사진 가지고 추적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요, 1960년대 이 마이린 선교사님은 장신대에서 가르치면서 또 동역을 했고요. 또 마삼락 박사는 방송사역 같이 또 하셨습니다. 네, 다음요. 칼라 이제 사진인데 이것은 이제 교회 건축하는 데 가서 이제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이제 조금 신학적인 사상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1966년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린 베를린 대회에 이제 마삼락이 이제 인증서를 받았다는 이제 기록이고요. 그때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 제목은 내 안에 적이 있다. 그 적은 사실 교회 내적인 몰입성을 가진 셀프 컨테인먼트, 자기 봉쇄적인 교회에 대한 비판인데 이게 한국 교회에 대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타 이제 공헌한 브루스 니콜스 책 이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에는 60년대 70년대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1년에 60만 명씩 인구의 15%뭐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에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은 왜 1%밖에 안 되느냐, 이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사실 마삼락 박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좀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70년대 비서구적인 선교 이제 전환이 되잖아요. 미국 교회도 줄고 선교사들도 이제 어쨌든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그 다음요, 크리스천 게토라는, 이게 66년도에 베를린 대회에 있었지만 이 보고서를 계속 정리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반복해서 글을 냅니다. 그 다음요, 뭐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자기 봉쇄, 셀프 컨테인먼트라는 말은 수준 이하의 기독교, 서브 크리스찬,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미숙한 기독교, 프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삶은 새로운 탄생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언어의 이미지는 자기 봉쇄라는 자궁에서 벗어나서 인식, 접촉, 필요의 세계로 나가기를 요청한다. 기독교인의 새로운 삶의 양식은 자기 만족에 함몰되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를 비운 그리스도께 있다. 진정한 기독교라면 자기 봉쇄란 있을 수 없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 교회의 사명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강조한 부분이죠. 이게 이제 1966년도 베를린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요, 1968년도에
후암 장로교회 세계 선교 대부흥회 강사로 또 가게 됩니다. 이건 1960년대 조동진 박사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이제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되잖아요. 이제 이 컨텍스트는 뭐냐면 사실은 70년대 초반에 이제 박정희 정권, 이제 독재 정권과 연관해서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던 때거든요. 심지어는 조동진 박사가 저 안기부에 끌려가지고 조사를 받고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전향을 하죠. 보수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이제 남북 통일에 힘쓰는 그런 이제 좀 다른 노선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후암 장로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이제 뭐 지금 곁들여서 잠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요. 이분이 복음주의 운동에 대해서 앞장서고 적극 참여하고 왜 어릴 때 경험이 있었잖아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경험을 많이 했고요. 제 2회 에반스턴 세계 대회도 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70년대, 80년대에서도 역시 한국 교회는 분열했지만 이 양쪽을 아우르기 위해서 모든 곳에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1970년도 6월 29일 장로 회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8월 20일부터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세계 개혁교회 연맹 WARC라는 게 있잖아요. 월드 알리언스 오브 리폼 처치인데 이게 이제 요즘은 WCRC로 아마 바뀐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강신명, 이종성, 신후식, 주선회 등등 같이 출국한다는 사실이 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다음요. 이분이 그냥 학자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이린 여사하고 망원동 뚝방마을 이상양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망원동에 이제 화장실 설계도가 거기에 이제 손으로 그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이제 회계 장부 같은 것들도 제가 봤고요.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왜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같이 아주 밀접하게 50년대 이후로는 어쨌든 전후복구 사업, 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세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사회 참여적인 활동을 계속 지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일면입니다. 그 다음요. 숭의여대에 이제 삽을 뜨는 것, 장신대 교수 취임 기념 인사하는 것 나와 있습니다. 다음요. 1972년 3월 20일 서울신문 3면 기사에 나오는 왼쪽 보시면 그냥 굵게 보면 한국 사람이 관용이 톨러런스가 너무 적다. 내분이 너무 일어난다. 그래서 전통 문화를 중시해야 된다고 하고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섬세하고 소박하니까 좀 잘 살려야 된다. 그리고 지도층이 앞장서서 사회 부조리를 추방해야 된다. 사실 새마을운동도 지지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신문 기사는 미국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전통적인 고유한 것, 한국적인 것을 지켜나가라. 아주 이것이 선견지명이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다음요. 동아일보 기사에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번역하지 못한 책이 한 2권 정도 있어요. 마삼락 박사의 책인데 하나가 1960년대에 쓴 빌립보서 성경 공부 교재예요. 지금 나와 있는 기사의 사진이 마삼락 박사예요. YMCA에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에 마이린 여사와 공저한 빌립보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청년들을 가르쳤어요. 이때 보세요. 약간 의식, 우리로 치면 형식의 껍질을 벗고 대중 속으로. 여기 보면 다방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요즘 말로 하면 카페교회가 73년도에 기사로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파격적일 수 있죠.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73년도니까요.
제가 놀라운 거는 이때 참석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왜 목사님은 자녀가 없습니까? 청년들이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이때 마삼락 박사님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자녀를 갖지 않는다. 첫 번째, 지구의 인구 폭발. 근데 그 당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70년대 가장 큰 이슈가 인구 문제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자녀를 갖지 않는 그 자녀에게 쏟아부을 열정, 시간을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쏟아붓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다고 그래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74년 다음요. 74년 7월 28일, 이건 일본 신문입니다. 동경신문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우리 학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세아, 여러분 뭐 이렇게 보시면 아세아 연합 신학 대학원, 이거는 읽으실 수 있겠죠? 저도 그 정도 읽습니다. 이걸 제가 일본말 하는 분한테 의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화상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74년도에 정말 아시아 전체의 선교 교두보로서 액츠를 탄생시켰다는 그 기념비를 신문 기사에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요. 복음주의 운동에 있어서 빌리 그레엄을 이제 영접했고 만났고, 뭐 쉽게 만날 수 있죠. 아버지 세대하고도 연결돼 있고, 또 빌리 그레엄 부인은 또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같이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동문 의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휘튼과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동생이 마포 화열도 마찬가지예요. 그 휘튼 시작했던 손녀 딸이 마포 화열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모든 선교사들 중에 가장 펀드레이징을 많이 한 가문인 거죠. 마포 화열이 그 중에 앞장섰고요. 다음요. 자, 이제는 액추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액추의 시작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소급을 하다 보면 딱 만나는 지점이 탭 아시아라는 거예요. Theological Assistance Program in Asia.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명들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TEE로 발전되고 아타까지, 아시아 신학 연맹 또는 뭐 아시아 신학 협의회, 뭐 이제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하죠. 참 지금 이제 관점에서 보면 이 펀드가 WCC에서 330만 불이 와요. 이것은 노봉림 박사님의 아티클의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신학적인 선교학적인 이슈는 이거예요. 컨텍스트라이제이션, 상황화 또는 뭐 현장화, 맥락화, 이렇게 뭐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돈으로 이제 교수 장학금도 주고 학생 장학금도 주고 도서관에 이제 책도 사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복음주의 신학교들이 이제 연합하게 되는 계기가 또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도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 탭 아시아의 그 내용들이 저도 앞으로 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요. 좀 전에 사진에 보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시 한번 돌아가 주실까요? 뒤에 사진이 또 있긴 한데 앞으로 아니요, 네. 그냥 네. 거기 보시면 저기 뭐 김우한 박사님, 마삼락 박사님, 한철화 박사님 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손에 꼽히는 교단의 대표들이 저기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들이 모여서 수많은 협의를 하고 컨설테이션을 하고 했던 이유는 아시아가 아시아 스스로 또 교육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 아시아인이 아시아 복음화의 주인이 되는 것.
주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제 서양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신학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진에 보시면 신학 교육에 대한 세컨 아시아 복음주의 컨설테이션 1971년 6월 8일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 사진요. 여기 이제 노봉림 박사님이 있고 사피르 아티엘이 이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브루스 니콜스라는 사람이 계속 어떤 역할들을 해요. 지금 중간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죠. 이 책을 쓴 사람. 이거 번역서는 이제 품절이 돼서 제가 원서를 구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김우환 박사님도 어쨌든 젊었을 때 엄청난 일들을 하셨죠. 켈빈 대학교 총장도 하셨고 종신대학교 총장도 하셨잖아요. 그 다음요. 1972년 캐츠. 캐츠가 X가 되는데 보세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브루스 니콜스도 나오고요. 한철아 박사님도 저기 계시고, 뭐 저 뒤에 이제 마삼락 박사님 계시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이거 뭐 자료가 이게 또 없나 해서 뒤져봤더니 그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제 전체 꾸러미는 한 120이 되는데 그 중에 조종남 박사님이 쓰신 보고서가 있었어요. 72년도에 달달이 했던 그런 이제 결론들, 리포트들을 쭉 했고요. 제가 다음요. 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삼락 박사 개인 자료에도 그 당시의 중앙 이제 이사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사 명단이 보시면 이제 사피르 아티엘부터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조종남 박사님도 있고 그리고 서울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서울연합신학대학원 운영이사진 가칭으로 이게 이제 X가 되는 거죠. 이사진 명단 한경직 박사님부터 해서 마삼락 박사, 한철아 박사, 노종남 박사, 정진경 박사, 길보륜 박사, 성교사님이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뭐 내노라 하는 분들이 다 관여를 했고 협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또 하나 놀란 것은 이 아시아의 선교 교두부로서 유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인도 또 싱가포르 물론 싱가포르에서 자질돼서 이제 서울로 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지역 코디네이터들을 임명을 해가지고 아시아 전역을 아시아가 굉장히 넓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논의를 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요. 여기 이제 또 인물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병세 박사님, 노봉림 박사님, 브루스 니콜스, 그 다음에 존 파오, 존 킴, 존 조는 이제 조종남 박사님이고요. 이런 모임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언급된 것처럼 로잔이 50년인데 이건 50년 13 로잔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다음요. 그게 이제 아시아 Theological News라는 이제 잡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요. 예를 들어서 제목 자체가 이런 게 있어요. 뭐 The Spirit of Lausanne, After Lausanne what? 로잔 모임에 그 당시에 ICCC와 관련된 칼 맥킨타이가 가서 데모를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한국 정치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처럼 자유롭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복음 전도의 우선성과 사회 참여의 이 이제 밸런싱을 하려고 이제 남미 신학자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잖아요. 74년, 89년, 이제 2010년까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실 마삼락 박사는 이걸 넘어서요. 사실 이건 사회적 책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프라이어리티즘을 극복해요.
우리는 아직도 그 틀에 묶여 있잖아요. 뭐가 우선이냐 이래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혼 구원은 네가 할 수 있냐? 복음 전도는 해도 영혼 구원은 성령이 하시지 않냐? 네 일은 복음 전도지. 그러면 사회 구원은 뭐냐? 그럼 그리스도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 얘기를 1950년대 초반에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산주의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대안이 뭘까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요. 이 당시에 이제 언더우드 그 가족 장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인도를 했었고요. 다음요. 네. 그리고 이제 코리아 프리덤 관계된 거. 이분이 이제 4살 때 3.1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1919년도. 밖에서 막 만세 소리 들리니까 동생 마포하이라고 뒤집어 써가지고 만세 만세 놀이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일본 경찰들이 찾아오고 막 그런 이제 해프닝도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대단히 이제 좀 특이한 정체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요. 칼 헨리하고는 이제 나이는 같지 않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이 뭐 옳고 그르고 이를 떠나서 진짜 그 당시에 뭐 칼 맥킨타이어는 미국의 방송국을 갖고 있었고요. 칼 헨리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협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액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그 이제 보고서 기록에 보면 칼 헨리가 먼저 원장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임명을 받는데 왜 그 바뀌었을까 마삼락으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칼 헨리 자서전에 보면 한국이 너무 추워서 겨울이 너무 시비어를 윈터라는 그런 게 있어서 나는 좀 한국에 가기 쉽지 않다. 사실 하는 일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크리스천애티 투데이도 사실 마삼락과 칼 헨리가 이렇게 약간 최성원 목사님은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존 스타트 전공하셨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조금 더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1975년도 네 번째 리서치 세션입니다. 6월 19일. 이 사진은 이제 액츠 40년사에 나오는 태동기의 몇몇 안 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연예인 교회가 액츠로부터 시작됐다는 건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마삼락 박사가 액츠의 강당을 빌려주면서 그 당시에 하용조 전도사가 연예인들, 예를 들어서 프라이보이, 우리 세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곽규석 씨라든지 뭐 연예인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사로 여러 군데 코리아 타임즈나 뭐 이런 데 있습니다. 다음요. 하영주 전도사가 사회를 보면서 연예인 교회 창립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반주는 고은하 씨가 했고 박규석 집사가 기도했고 그리고 한철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축도는 오대원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창립 주일 오후 예배는 하영조 전도사님이 사회를 받고 여기에 이제 김세진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셨고 마포교회 나기한 목사님이 축사하셨고 또 인사 말씀은 곽규석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특성으로 방은미, 별빛, 유준, 연식이 조금 되신 분들은 다 은혜 받는 이름들입니다. 마삼락 박사가 축도하셨습니다. 자, 1975년, 76년 학적부입니다. 이때 레지던트 패컬티로서는 이제 마삼락 박사, 한철아 박사, 내일 이제 강의하시는 손봉호 박사님, 또 돌아가신 이종현 박사님. 네, 제가 왜 이걸 올렸냐면 마이린 사모님이 마삼락 이제 선교사님의 부인 이제 선교사님이 여기서 공부를 했다는 기록이 이제 40년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럴 리가 찾아보니까 있어요. 크레딧 스튜던트로 이름이 있는데 제가 왜 그걸 의심했느냐면 그 다음요. 이분이 이제 전국구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대한 청소년 성경 불학부 지도자 역할을 하셨고 제3대 본부장 역할을 합니다.
이때 총무가 김찬호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의 아버님이시죠. 구로동교회 담임하셨고 돌아가셨는데요. 어쨌든 다음요.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이침식 가무이도 선교사님이 6년 정도 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이분 이때 이침식 영락교에서 1,500명인가 모여가지고 했는데 감기 때문에 마이린 여사가 참석을 못했고 마삼락 박사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이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에서 이제 상을 부부 유일하게 동문상을 받는 역사에 남는 이제 기록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요. 장신대에서 마포 3열 아버지 기념관 앞에서 찍은 사진. 그 다음요. 방금 말씀드린 1977년도 이제 프린스턴에서 상을 줄 때 감사에 인사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요. 그 뒤에 미국 선교학교 대표 뭐 여러 가지 대표들을 역임하고 총회에서도 발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여기서 은퇴하시고 가셔서 90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오른쪽에 보면 약간 은퇴하시면서 81년도 7월 19일자 내용이에요. 주간 한국에 대담한 내용인데 내 고향은 한국이다. 평양에 가고픈 실향민이다. 통일을 기원한다. 한국 민족은 아주 우수하지만 화벌을 만드는 것이 단점이다. 뼈아픈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카고의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나에게 프린스턴 신학교는 책상 하나를 줬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나 빚진 마음으로 제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요. 네, 늘 마음에 한국을 품고 계셨죠. 책 제목이 코리아. 다음요. 네, 마이린 여사와 인터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요. 지금 손에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이제 평양 선교 기지입니다. 세계 최대의 미션 스테이션으로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학교부터 해서 다 있었죠. 다음요. 오른쪽 밑에 보면 뉴욕 타임즈에서 닐 아트맨이라는 이제 기자가 83세의 마삼락을 평양 지도 앞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고향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아시아 교회사를 이제 저술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소개 기사입니다. 그 다음요. 마삼락 박사의 제자가 예를 들어서 장신대 변창욱 교수님, 훌러에 있다가 지금 어디 저쪽 동부 쪽으로 가셨는데 선키스트 바로 오른쪽에 있죠. 선키스트.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앤드류 월스도 있고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서정훈 총장님, 이광순 총장님, 뭐 고용수 총장님, 뒤에는 김인수 교수님은 이제 아시아 교회사를 이제 번역하신 분. 다음요. 마이린 사모님이 저에게 주신 사진입니다. 마지막. 이제 마지막에 알츠하이머 이제 중에서도 마삼락 박사님은 이렇게 책을 놔두고 책을 보셨대요. 그 286인지 386인지 그 제가 두 번인가 가서 뵐 때도 그 조그마한 방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막 요즘 말로 하면 독수리 타법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다음요. 이거 제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빼고 할 말도 조금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린스턴에 가면 이제 졸업자들 동문상을 받은 이게 판이 있습니다. 금딱지로 이렇게. 거기에 같은 학교 출신 한국 교회 분열의 정점에 있는 사람 몇 살. 이게 뭘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는 대단한 장점도 있는데 또 좀 한계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요. 아버지 이제 그 이장식 때 한 메모를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고요. 여기 보면 귀족 행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설교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장 행복합니다. 선교 없는 교회는 무기력하고 교회 없는 선교는 무의미합니다. 선교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마포 3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웨스트민스터 가야 됩니까? 프린스턴 가야 됩니까? 본인의 마음은 웨스트민스터였어요. 근데 마포 3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거 Where the Power라는 이제 프린스턴 그 저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야, 여기에도 성령 계시고 여기에도 성령 계신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마지막 이분의 이제 마음으로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지 않겠나라는 면에서 기도문처럼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떤 기대감 생각하면서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엑츠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 지금 여러분을 내려다 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은 매우 훌륭하게 신학교를 세워왔습니다. 오 자랑스러운 엑츠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엑츠 동력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국 교회와 엑츠를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지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시간이 조금 9분 넘어서 이 상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제가 레드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김승근 박사님과 함께 과거로의 여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단지 한 50년 전으로 갈까 했는데 한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상황들을 저희가 보았고 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이 마삼락 박사님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확인한 내용들을 저희에게 잘 전달해 주셨고요.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에 전달하신 그 이야기는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마삼락 박사님의 그 심정, 마음, 또 이 학교에 대한 애정, 한국 교회에 대한 또 한국에 대한 애정을 잘 담아서 전달해 주셨고 마삼락 박사님께서 가장 고마워하지 않으실까. 또 그 마음이 잘 저희에게 김승근 박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저희도 자부심을 갖게 되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이어갈까 하는 고민도 갖게 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역사신학 교수님이신 박운규 교수님께서 논찬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우리 논찬 자료를 좀 보면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엑츠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선교적이고 신학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셋째 아들 마삼락 박사님의 사상과 삶을 글로 또 PPT 사진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신 우리 김승권 박사님께 참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뭐 1시간 정도 저 사진 봤지만 저 사진 찍어 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 값 대야죠. 거기 숙박해야지. 돈이 많이 들어간 자료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자료 보신 거고 좀 생생하게 우리 마삼락 박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마포 삼열 그다음에 그의 아들 마삼락 두 분이 끼친 영향이 상당히 지대함에 비해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 역사가들이나 선교학자들이 그동안 너무 학문적인 연구를 좀 등한히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저도 조금 좀 마음에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물론 저도 1907년 대부운동을 기념하는 2007년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평양 대부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런 논문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마포삼열 마삼락 박사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 조서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언더우드 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축적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 황해도 재령을 중심으로 우리 헌트가 윌리엄 헌트나 그다음에 브루스 헌트에 대해서는 저도 뭐 책을 썼습니다만 우리 고신 우리 역사가들이 많이 꾸준하게 책을 쓰고 있는 반면에 우리 모패과 우리 마포삼열과 마삼락 박사에 대한 글이 상당히 저조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김승권 박사님께서 학위 논문으로도 쓰시고 또 많은 책들을 번역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많은 저술 계획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 학교로서는 또 마포삼열 마삼락에 대한 신학적 유산을 알게 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면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마삼락 박사님이 초대 원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 교수부장으로서 우리 학교의 교수진을 확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연구는 아주 필수적이고, 또 우리 김 박사님이 지적했지만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내한했지만 가장 많은 저수를 남긴 그런 선교사이자 신학교육자,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시아 기독교회사를 쓴 그런 마삼락 박사님에 대한 연구의 붐이 우리 김 박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액체에서 공부하는 선교학이나 역사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마삼락 박사님에 대한 지분류에 대한 연구의 붐을 또 우리의 유산을 알게 해주신 우리 김 박사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논찬이 뭔지 아시죠? 논찬. 논리적으로 찬양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칭송해야 되는데 또 너무 그것만 하면은 우리 김 박사님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또 몇 가지 질문 겸 제가 논찬을 좀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 두 번째 내용에서 제가 썼습니다만은 우리 마삼락 박사님이 주로 이제 1971년 이후부터 이제 장신대학에서 에큐메닉스나 또 선교학 교수로 활동하셨고, 우리 그러면서도 또 우리 액치의 초대 원장으로 활동하신 그런 부분을 쭉 역사적으로 증명하시고 좋은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포삼열과 마삼락의 어떤 선교적인 유산의 그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계승 발전시키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논문을 보면서 또 우리 목사님이 쓰신 이 학위 논문을 보면서 이 마포삼열의 선교의 어떤 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선교관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2세대인 우리 마삼락 박사님에게 이게 전개되고 계승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좀 더 연구가 좀 더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혹시 이 글에는 담지 못했지만 혹시 우리 마포삼열과 마삼락의 선교 유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연계성, 어떤 면에서 발전시켰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고 이 논문에서도 우리 김 박사님이 마삼락 박사님의 선교 정신을 한마디로 이벤젤리컬 에큐메니즘, 어떻게 보면 복음적 혹은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즘,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에큐메니칼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이벤젤리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마삼락 박사님의 선교 사상 속에는 복음 전도, 교회 연합, 사회 참여가 서로 보완하면서 통전적이고 총체적인 선교 신학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면에서 복음 전도와 우리 교회 연합, 사회 참여 다중 초점을 뒀다는 거죠. 초점 어디 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중 초점이 뒀다, 그런 언급을 하셨고, 그런 배후에는 공산 체제 하에서 추방되다 보니까 이 공산 체제 하에서 선교하려면 어쨌든 복음 전도를 못 하니까 이런 사회 참여나 다른 방법으로 하면서 이 복음 전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중 초점으로 가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이런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어떤 현재 그 확립된 이런 그 선교의 어떤 그 우선성, 이것을 다중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교 방법인가, 또 아버지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그런 입장을 취했는가, 그런 면에서 좀 궁금증이 들고, 또 우리 마삼락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어느 하는 것만 강조하고 이더와 이거냐 저거냐 이런 선택의 여지를 주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축소주의나 이런 그 우선주의를 저도 반대하고 그거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교회나 선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복음 전도의 어떤 동시먼적 중요성을 두고 그 안에서 사회 참여 또 교회 연합,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에
믿는 바에 어떤 통일된 그런 기반이 없이 우리 교회 화합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기구적인 화합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회 참여도 일반 사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쪽에 맡기고 교회가 복음 전도와 연관성 속에서 사회 참여를 통해서 우리 복음 전도를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 초기 선교사들 마포삼들을 비롯해서 했기 때문에 이 동심원적 구조, 우리 복음 전도 또 사회 참여, 교회 연합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선교 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 박사님은 마삼락 박사는 다중 초점으로 갔다. 그러나 선교 역사나 교회사를 보면 이 다중 초점으로 가면 복음 전도가 흐려져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면에서 좀 진지한 좀 재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마삼락 박사님이 이벤젤리칼 복음 우리 복음주의나 이벤젤리칼 우리 에큐메니즘주의나 에큐메니칼 복음주의를 선호하시면서 특별히 이 한국 장로교의 최대 분열의 요인을 조금 WCC를 좀 반대하는 측에 너무 탓으로 돌리지 않았는가, 그런 그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물론 김 박사님의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그 김모 교수님의 그런 글을 인용해서 박평용 박사나 아니면 WCC를 반대했던 그룹이 이 칼 맥킨타이어식 어떤 그 근본주의자로 좀 동일시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평용 박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마포삼류도 그렇고 이런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가지고 분리주의적 근본주의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복음 전도를 이루면서 사회 참여하고 교회 연합을 하자는 면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칼 맥킨타이어 같은 분리주의적 복음주의자는 아니었는데, 그런 그 칼 맥킨타이어의 그 나쁜 이미지를 WCC를 지지하지 않는 그룹에 씌워서 1959년 합동측 통합측은 통합측 합동측 WCC를 지지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분열의 요인을 너무 상대방에 돌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양 진영이 좀 진지한 역사적인 학문적인 좀 반성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WCC로 인한 1959년 장로교회 대분열에 있어서 이런 자꾸만 탓을 돌리는데, 우리 WCC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 당시 장로회 신학교 교장에도 박형룡 박사의 3천만 원 사기 사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그 직원이 잘못 사기 당한 것을 책임을 졌거든요. 그래서 사임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박형룡 박사의 3천만 원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거를 반대하는 WCC를 지지하는 그룹에게 대해서 반대 입장을 너무 세우지 않았느냐, 그런 입장을 몰아가고 있고, 또 반대로 우리 WCC에 좀 반대적인 입장을 취했던 소위 합동 측에서는 자꾸만 WCC 용공주의로만 밀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미국 연합 장로교회가 1950년대 50년대 후반에 WCC 지지를 하는 그 장로 교단이 이 한국 장로교의 좀 우세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을 좀 하고, 59년도에 이런 WCC를 지지하는 소위 통합측과 합동측의 아주 팽팽한 거의 거의 반반씩 갈라지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WCC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이런 분열의 요소가 좀 너무 쉽게 일어나지 않았는가.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정회를 했거든요. WCC 문제 때문에 갑론을 막 회의법도 막 어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1959년 9월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총회를 열다가 총회장 노진현 목사가 어쨌든 정회를 선포했어요. 정회를 선포하고 우리가 3개월 후에 우리 11월 달에 다시 모여서 속회하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 WCC 때문에 우리가 나눠서 되겠느냐. WCC라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나눠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조금 자제하고 논의해서 조정하자,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우리 미국 연합장로교 선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WCC를 지지하는 그 총대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대절해 준 기차를 타고 그 다음 날로 올라와요. 연동교에 올라와서 통합을 강조하면서 교단을 만들어 버려요. 이 부분을 저도 액체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하지만 양측에서 상당히 밝히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들의 입장에 너무 좀 경도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각성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동 측은 아무래도 이제 연동교회에서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속회하는 11월 달에 이제 승동교에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WCC하는 그룹을 통합측, 그다음에 연동파, 또 11월 달에 이제 다시 속회해서 모인 우리 WCC를 우리 가입은 하지 말고 우리 친선 교제만 하자, 이런 입장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이제 합동측, 그다음에 승동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동측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단 분열에 상당히 많은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WCC를 지지했던 우리 통합측 역사가들이나 선교학자들, WCC를 반대했던 그룹이 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반성하고 회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기들의 자세를 좀 전향적으로 갖게 될 때 우리 마삼락 박사님이 그렇게 추구했던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즘이 우리 액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잘 숨기고 얘기를 안 하고, 민경배 교수님 같은 분도 정회하고 그 다음 날 이런 미국 연합장로교 선교사들이 주선해준 그 기차를 타고 연동교에 와서 한 거에 대해서 쓰질 않아요. 침묵을 해요. 이거는 제가 민경배 교수님을 상당히 존경은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침묵은 상당히 역사가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한국 장로교회 선교 역사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객관적인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한국교회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우리 액처에서 공부하는 여러분의 또 자세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러한 좀 제 자신의 견해를 밝혔지만 우리 마삼락 마포삼열 박사님에 대한 이런 좋은 그 학문적 자극을 주신 우리 김승건 박사님께 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논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몇 가지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성근 박사님의 답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규 교수님, 한부선 선교사님 평전을 500페이지 가까운 걸 쓰셨다는 걸 알고 제가 읽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마삼락 박사님의 평전을 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라 이 그릇이 좀 작아요. 설교할 때 논문 읽는 것처럼 하고 논문 쓸 때는 또 설교처럼 해요. 인간은 역사적인 산물이잖아요.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흐름과 한계를 이제 인정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느 연구소에서 이 발표를 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촛불 이제 데모를 할 때였어요. 질문이 뭐냐면, 마삼락 박사님이 살아 계셨으면 촛불 데모에 나오실 겁니까? 안 나오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0세가 넘으셔서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실 겁니다. 역사학회에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신학교의 시니어 교수님이 저한테 자기 얘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마삼락 박사 우리 교단의 맹주다, 계승자다, 이렇게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씀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제가 보는 마삼락 박사님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제가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제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뜻에서 이제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학자들 간에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과거에 묶이기보다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50년째 맞이한 50년 바로 그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건화 기념, 설립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주의적이고 국제적이고 또 인터디나미네이셔널한. 근데 퍼스널 리포트에 보면요, 그 뒤에 두 가지를 더 이제 달았어요. 마삼락 박사는 anti-separatism.
그러니까 분열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언급하셨고, 또 하나는 코어퍼레이션을 언급하셨어요. 제 각주 129번에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번역을 안 한 이유는 거기에 아주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그 형용사들이 몇 개 있어서 오해하실까 봐 안 했어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또 저 나름대로는 또 그것이 괜한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제가 하는 것은 요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요 정도. 또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이제 논차는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제가 잘 모르는 것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좀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 자신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음적인 에큐메니즘, 에반젤리컬 에큐메니즘이라는 걸 직접 마삼락 박사가 썼어요. 볼펜으로. 이게 뭘까? 근데 에반젤릭인지 에반젤리컬인지 사실 이것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중국 신학교에 가정교회 신학교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에스겔서 34장을 다 읽고 나서 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같이 점심 먹었는데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복음주의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주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인데 당신은 왜 다른 주의를 얘기하느냐? 저는 복음주의 서양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개념들은 굉장히 다층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쓰지 않으면 사실은 편견과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복음적이었어요. 마삼락 박사님은 너무나 복음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협력과 연대를 추구했어요. 제가 어느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발표를 하고 어느 시니어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논찬을 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승곤 박사가 얘기하는 연합이 뭐예요? 그 전제는 뭡니까? 그 연합 전제는 WCC예요. 저희 교회 청년, 저 12년째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최근에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2단 아니에요? 그랬더라. 그럼 너는 왜 2단 교회 다니냐? 그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물어봤더니 유튜브에 몇만 명 보는 그 유튜브에 통합 측은 WCC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2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액츠가 잘 돼야 된다. 액츠의 건화 이념과 설립 취지를 최대한 극대화해서 이런 액츠가 있다라는 것을 자신감 있게 세상에 알리고 또 내부적으로 또 신학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정말 복음의 사명 가지고 이 지도력을 확장할 수 있는 담을 넘는 가지라는 말이 그 요셉을 향한 야곱의 예언으로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오잖아요. 50년을 넘어서서 이제 100년을 향하는 이 액츠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설립자 되시는 이 세 분의 그 연대성, 협력, 그런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책임으로 또 다른 성숙한 헌신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액츠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승건 박사님의 감동 또 도전 저희가 잘 받았고요.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학교 차원에서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발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이제 그 글에서 이제 이야기하셨고 중간에도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교회의 자기 봉쇄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학교에 적용해 보면 액체에 자기 봉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과거의 어떤 레거시에 우리가 자기 만족하면서 폐쇄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우리 안에 움츠려 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이제 앞으로 세계로 나아갈 100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틀이 만약에 이러한 한계가 있었다면 이것을 좀 극복하고 또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연합과 또 복음 전파하는 그 산실이 되는 액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또 저희가 함께 고민하며 또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 마포 삼열, 마삼락, 마포 화열 이분들 막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과연 나는 나의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 저희 학교 같으면은 신학과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과연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신앙의 유산을 줄까? 나의 자녀들은 나에게서 무엇을 받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까라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삼락 박사님을 통해서 갖게 되는 도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김승근 박사님 또 논찬해 주신 박은규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데요. 박은규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이 시기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김승곤 박사님을 통해서 오랜 기간 우리 마삼락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 대한 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귀한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에 있사오니 하나님 교파 간의 그런 갈등과 분열의 그런 거리를 좁히고 하나 되는 귀한 일의 액치가 선용될 수 있는 귀한 역사적인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참여한 우리 모든 학우들과 우리 액치 공동체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필요한 또 마포 삼열 마삼락 박사님이 꿈꾸었던 복음적인 그런 교회 화합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